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30도까지 올라갔던 기온도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연신 손부채질을 해봐도 30도가 넘는 불볕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에서 최대 10mm로 비의 양은 적지만 뜨거웠던 기온을 해소해주기에는 충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도 조금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9도, 안동은 16도, 포항은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며 낮에는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목요일 대구의 낮 기온은 21도, 안동과 포항은 22도 예상됩니다. 갑자기 30도를 넘나들었던 낮 기온은 오늘 평년보다도 조금 낮겠고요. 미세먼지와 자외선 지수도 모두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가끔 비가 내리며 하늘빛 흐리겠습니다. 이른 불볕더위는 잠시 주춤하다 모레부터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도 적지 않게 배출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저탄소 인증 농산물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농민들도 힘들게 인증을 받아도 혜택이 없다며 회의적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 시내 한 대형마트 친환경 과일 코너입니다. 저탄소 인증 마크를 단 과일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 마크는 친환경이나 GAP 우수 농산물에 한해 재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농산물임을 국가기관에서 인증하는 겁니다. 보다 건강하고 윤리적인 농산물을 더 생산하고 소비하자는 취지인데 그린카드를 통해 구매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저탄소 인증 농산물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제도 자체를 잘 모릅니다. 저탄소 인증 농산물이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봐요. 예. 뭐 환경보호하는 그런 같다. 뭐 기왕 사는 거 뭐 이거 사보자 이렇게 샀지. 포인트 적립하고 이런 거 알았으면 더 샀을 것 같아요. 이런 현실은 정부기관의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 안팎에 불과했고 52.9%가 몰라서 구매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홍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모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그걸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5년 전 저탄소 인증을 받은 포항시 죽장면의 한 사과밭입니다. 제초제를 뿌려 풀이 없는 일반 과수원과는 달리 클로버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초제 대신 클로버 같은 녹비성 피복식물을 심어 제초 효과와 지력을 높이는 농법으로 토양에서 탄소가 저절로 배출되는 걸 막고 비료와 농약 사용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옛날 관행을 할 때는 18회, 20회 정도 방제를 했는 반면에 지금 한 10회 정도로 하다 보면은 이 참 농약의 걱정이 상당히 줄어들고 하여튼 환경적으로.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겐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시장의 반응도 시원찮아 제도 시행에 회의적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보조 사업을 어떻게 해준다든가 해서 농가들이 좀 쉽게 농사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또 혜택도 없고.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재배 규모는 2012년 도입 이후 해마다 증가해 현재 전국적으로 8천여 농가에 9천 헥타르가 넘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전체의 3분의 1이 넘어 저탄소 인증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다 올해부터는 축산물도 제도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저탄소 농축산물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함께 대국민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충북 지역 간호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자 충북과 인접한 상주와 문경 가축시장을 잠정 휴장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말 종료한 구제역 방역 상황실을 운영 재개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 강화와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소 사육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돼지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아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주시가 성남 정자교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교량 129곳에 대해 집중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집중점검에서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전면 보수나 개체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터미널에서 충유동을 잇는 서천교입니다. 1989년 조성됐고 경주에서 차량 통행이 많은 교량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 C등급 교량으로 유관 검사에 이어 철근 탐사기 등 첨단 장비로 교량 안전을 정밀 진단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교량 하부 등은 드론을 이용해 외부 균열과 부식 상태를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결과값을 알 수 있는 실험을 통해서 콘크리트의 강도나 잔존 수명을 예측해서 이 교량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오늘 파악하는 그런 점검입니다. 경주의 교량은 전체 236곳, 이 중에 지은 지 10년 넘은 지정 교량은 129곳에 이릅니다. 매년 각종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경주시는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경주교 등 위험 교량에 대해서는 20톤 이상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전면 보수나 가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 결함 발생 교량과 D2 등급 교량 8개소에 대해서는 재가설 및 보수 보강을 위해 예산 약 130억을 확보하여 경주시는 교량뿐만 아니라 절개지 등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집중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전점검을 통해서 위험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적각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등 예산 확보 조치를 해서 긴급하게 수리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시민들이 위험 시설에 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 이후에 집중적인 추적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에 이동환 기획경영부총장이 임명됐습니다.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지난해 2월 경주대 기획경영부총장으로 부임해 경주대와 서라벌대 통폐합 작업을 추진해온 이동환 부총장을 총장 직무대행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지난 4월 14일 교육부로부터 통폐합 승인을 받아 내년 2월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개발 사업도 중단되거나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심에도 방치되는 빈집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쓰레기 불법 투기뿐 아니라 각종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대구 도심의 한 주택 건설 사업 구역입니다. 대문은 뜯겨나갔고 유리창은 깨진 채 널려 있습니다. 포대자루에는 건축 폐기물이 가득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이렇게 소파와 선풍기 등 불법 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뒤엉켜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에 생활 쓰레기까지 출처 불명의 쓰레기는 계속 쌓여갑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곳곳에 버려져 파리가 들끓고 악취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안에 그 무엇이 들은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 오물 냄새가 온 동네를. 더 큰 문제는 일대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열려있는 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업구역 안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적이던 한 남성은 나뭇가지를 모으더니 불을 피웁니다. 돈이 될 만한 고물을 훔쳐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이주하지 못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주민들 대부분 이사간 상황에서 지금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남아있는 사람이나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뭐 화재라든지 뭐 치안이라든지 되게 불안합니다.
이렇게 방치된 면적은 67,050여 제곱미터, 축구장 9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천여 세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민간 시행사가 2020년부터 땅을 사들였고 이주도 90% 넘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고 있고 건설업계 침체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면서 개발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철거나 이런 거는 진행할 수 없고요. 사유지라 지자체 관리나 경찰 순찰에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저희가 사유지는 저희 행정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사업구역 밖 주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 살지만은 실제로 거기 밤에 가면 또 우리 성인 남자들도 가기가 그렇게 썩 유쾌한 곳이 아니라서 자주 안 가는 편이죠. 대구시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자 올해 초 신규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전면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사업 승인이 나고도 착공조차 못한 곳도 적지 않아 방치된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개발 사업이 늦어지면서 도심 우범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도내 특수학급 65곳을 대상으로 학급당 4천만 원까지 총 20억 원을 지원해 진로 직업교실과 치유공간 등을 조성합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놀이, 체육, 요리 등 활동 위주의 공간을 만들고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은 직업교육을 위한 학습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43년 전 광주에서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고 있을 때 대구 경북 대학생들이 참상을 알리려다 경찰에 구속되고 고문까지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둘의 사건인데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뒤 첫 5.18을 맞은 둘의 사건의 주인공을 김서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광주에서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을 겨눴던 1980년 5월, 경북대 후문에서 둘의 서점을 함께 운영하던 대학생들이 그 소식을 먼저 접했습니다. 학생들은 광주의 참상을 사실대로 알리기 위해 5,000부의 유인물을 만들었지만 전남도청이 계엄군에 함락되면서 미처 배포해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렇게 붙잡힌 학생만 100여 명, 그중에는 현재 상주에서 한우를 키우는 서원배 씨도 있었습니다. 당시 군복무를 마치고 3학년으로 학교에 막 복학한 직후였습니다. 물고문부터 시작해갖고 통딱 달듯이 이래갖고 여기 막대기 달하고 들어올리가 그래. 양쪽에서 들어올리가 있으면 각기목으로 허벅다리하고 종아리 사이에 끼어갖고 여기에 올라서갖고 막 디디고 밟고 거의 40년을 4월 달부터 시작한 5월 말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로. 서 씨를 비롯해 많은 학생들이 방공법,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빨갱이라는 낙인은 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40여 년의 서름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마다 정보원을 두고 동양 보고를 다 하도록 해놨으니까. 그럼 동양 보고를 다 하고 하는 친구들이 다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 빨갱이 간에 그 가깝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네 그때 총 들고 싸웠나? 네가 왜 5.18 유공자고? 네 빨갱이가? 응? 이 소리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게 편하다. 오늘 5.18 43주기를 기념하는 다양한 추념 행사가 안동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분향소도 운영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 광주와 닮은 꼴인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참상을 알리는 사진전과 강연이 함께 진행됩니다. 보수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독립운동의 성지이기도 하고 그런 안동에 그렇게 강조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역사들이 꾸준히 있어왔고 사실은 이 5.18 기념사업 혹은 이제 미얀마 운동도, 미얀마 관심이 모인 운동도 그 연장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동 지역의 역사와 사실은 다른 지역 혹은 다른 국가와 연결되는 민주주의의 역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5월에 광주가 지켜낸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시대와 지역은 물론 국경까지 넘어 다시 기억되며 연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상북도 경주시는 지역 기반의 복합형 사업 발굴을 위해 관광기업 협업 프로젝트를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경북의 사업장에 있는 대표 기업과 경북 이외의 협업 기업으로 구성된 팀이며 공모 주제는 관광 상품 공동 개발과 관광 트렌드 결합, 전통 관광 결합 등입니다. 공사는 선정된 팀에게 최고 3천만 원의 협업 사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3 꿈의 댄스팀 영덕 프로그램을 오는 6월부터 운영합니다. 꿈의 댄스팀 영덕은 지역 아동과 청소년이 춤을 배우며 숨겨둔 재능과 정체성을 발견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향후 5년간 지역 대표 청소년 댄스팀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꿈의 댄스팀 영덕 워크숍 참여자는 다음 달 16일까지 선착순 모집하고 본 프로그램은 7월부터 4개월간 운영됩니다. 포항시는 집중호우 시 빗물 유입을 막아주는 차수판 설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차수판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7월 14일까지 건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 절차를 거쳐 차수판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공동주택은 단지당 최대 1,000만 원, 단독주택은 건물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달 포항 지역 무역 수지가 5억 1,3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1억 5,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3% 증가했고 수입은 6억 3,900만 달러로 42.8% 감소해 5억 1,3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화학공업 분야의 수출이 106%나 늘어난 반면 철강금속은 12%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국, 중동 지역은 수출이 는 반면 중국과 중남미는 감소했습니다. 울진 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의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올해 엘니뇨에 따른 많은 비와 잦은 태풍이 예상됨에 따라 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하며 산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오는 8월부터는 산사태 예측 정보를 기존 1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주민들에게 확대 제공하고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 시범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안동에 있는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정진영 관장의 후임으로 검찰 출신의 동국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어제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연신 손부채질을 해봐도 30도가 넘는 불볕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경북 동해안에도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부터 내일까지 5에서 10mm가 예상되고요. 양은 적지만 뜨거웠던 기온을 해소해주기에는 충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도 조금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9도, 안동은 16도, 포항은 21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며 낮에는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목요일 대구의 낮 기온은 21도, 안동과 포항은 22도 예상됩니다. 갑자기 30도를 넘나들었던 낮 기온은 오늘 평년보다도 조금 낮겠고요. 미세먼지와 자외선 지수도 모두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고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9도, 고령 18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1도, 고령 20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9도, 김천 1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2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6도, 영주도 16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2도, 영주 2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2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가끔 비가 내리면서 하늘빛은 흐리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